1898년 뉴욕의 로클랜드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사는 짐 팔리는 어느 날 마구간에서 말을 끌어내려 했는데 말의 뒷다리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비극이었죠. 짐 팔리에겐 아내와 세 아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겨우 몇백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장남 짐은 10살이었는데 벽돌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업무는 모래를 나르고 거푸집에 붓고 햇볕에 마르도록 벽돌을 돌려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짐이라는 소년은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말이죠. 하지만 짐은 타고난 싹싹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짐은 고등학교는 구경도 하지 못했지만 46세가 되기 전에 4개 대학에서 명예 학위를 받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되고 미국의 최신 부장관이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저는 그의 성공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의 성공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거죠. 그래서 저도 대답했죠. 농담 마시고요. 또 저는 이렇게도 물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0명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면서요? 그러니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5만 명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억하세요. 그는 이 능력으로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석고회사 판매원으로 돌아다니던 동안 그리고 스토니 포인트의 사무소 서기로 일하는 동안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는 그 사람의 성과, 이름, 가족 규모, 그 사람이 하는 일, 정치적인 입장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사실을 마치 그림처럼 머리에 담았지요. 이후 그 사람을 만나면 1년이 지난 다음이라도 기억한 사실로 그 사람의 등을 두드리며 아내와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뒷마당에 접시꽃은 잘 자라고 있냐고 질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추종자가 생긴 것도 그리 놀랍지 않지요. 루스벨트의 대통령 선거 유세가 시작되기 전 몇 달에 걸쳐 짐 팔리는 하루에도 수백 통이 넘는 편지를 써서 서부와 북서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기차에 올라타 19일 동안 20개의 주를 돌아다녔습니다. 마차, 기차, 자동차, 소형 보트를 타고 2만 킬로미터를 여행했지요. 그는 아무 마을에나 들러 자신이 아는 사람들과 점심 혹은 아침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거나 저녁을 먹고 그들과 흉금을 털어놓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다음 여정으로 달려가곤 했지요. 또 그는 동부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찾아갔던 마을 사람 중 하나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든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리스트에는 수천 명의 이름이 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그 리스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짐 팔리로부터 개인적인 편지를 받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친애하는 빌 혹은 친애하는 조로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짐이라고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짐 팔리는 일찍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다 합친 것보다 자신의 이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어렵지 않게 불러준다면 그 사람에게 미묘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칭찬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름을 잊거나 이름의 철자를 잘못 쓴다면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번은 제가 파리에서 대중연설 강연을 하며 파리에 사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인쇄된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인 타이피스트는 영어를 잘 몰랐고 따라서 이름을 치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대형 미국 은행 파리 지사 관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의 철자가 틀렸다며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의 이름을 틀리게 기억하는 건 큰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는 비단 짐 팔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예를 들어보죠. 10살 무렵의 카네기 역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이름을 놀라울 정도로 중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카네기는 이러한 발견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살고 있는 꼬마였을 때 카네기는 토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그는 작은 토끼들이 살고 있는 굴을 찾았지요.
그런데 이 어린 토끼들을 먹일 게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그에게 멋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카네기는 동네 아이들에게 밖에 나가 토끼들을 먹일 클로버와 민들레를 충분히 따오면 그 아이의 이름을 토끼에게 붙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계획은 마치 마법과 같이 들어맞았지요. 그리고 카네기는 그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카네기는 똑같은 심리를 이용하여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철도 회사에 강철 레일을 판매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펜실베이니아 철도 회사의 사장은 에드가 톰슨이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피츠버그에 커다란 철강 공장을 짓곤 그 공장의 이름을 에드가 톰슨 철강 공장이라고 지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철도 회사에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사업 동료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카네기의 방침이야말로 리더십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카네기는 많은 노동자들의 이름을 기억해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파업 때문에 철강 공장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런 예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이름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년 전 부자들은 작가들을 후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책이 헌정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지요. 메다치 가문의 이름이 지금도 회자되는 것은 그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의 가장 큰 후원자였기 때문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자명하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몇 명이나 루스벨트처럼 하고 있을까요? 낯선 사람을 소개받고 몇 분간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다음에 우리는 절반 정도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치인이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권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도리이다. 이름을 잊는 정치인은 잊힐 것이다.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은 정치에서뿐 아니라 일이나 사회적 만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죠. 훌륭한 예절은 사소한 것을 희생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세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규칙,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는 점을 명심하세요.